예술가 이러면 왠지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 뭐, 혹은 요즘은 뭐 대박 나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완전 그냥 그 금전적으로 성공했었던, 그리고 실력으로도 이제 완전 전 세계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완전 한껏 뽐낸 사람이 있었죠. 이제 바로 피카소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워낙 그림을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그 매력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인격체를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이렇게 여자를 너무 이제 분열적으로 그리니까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 또 좋은 그림도 많거든요. 또 색상을 너무 화려하게 잘 쓰고 하잖아요. 물론 단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심리가 정말 자기 자신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어떤 진정하고 진지한 사랑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뭐 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속 그 애인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피카소를 사랑해서 배신감에 치를 떨지만 또 사랑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피카소는 또 그런 걸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천재성은 탁월했으나 인간미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할 수 있죠. 특히 여자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여자니까.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말라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태어났던 집을 봤는데 아파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전시관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뭐 입었던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꼬마 쪽의 사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재 하나 남아있고 다른 건 전부 다 전시관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고, 저도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그것이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 자기 자체가 좀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서재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어쨌든 거기다가도 완전히 옛날에 있던 서재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고야집처럼 어떻게 이제 그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 집에 가서 감흥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으로는 이 사람은 살아서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도 좋은데 아파트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캐슬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피카소 집을 갔을 때는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슬하고 가지. 왜냐면 아파트 그 조그만 거 한 개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 그 피카소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명한 곳이니까 거기는 문화 행사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센터 같은 거, 역시 이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니까 그 주변의 쇼핑센터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뭐 또 축하 행렬이 아니라 무슨 뭐 프레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완전 그 옷을 굉장히 그 현란하게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꼭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성 그 축제 같은 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노천 카페에서 막 펼쳐지고 있고,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향락적인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상상했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살아서 어떤 그 돈과 명예의 화신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삶을 그렇게 마감을 했었던 예술가였죠. 그래서 저는 그 피카소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살아서 성공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추구하는 것도 그랬어요. 자기는 고어처럼 죽어서 성공 그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 사람이 이제 그림 그리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분 성향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예술가 중에는 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게 됐어요.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그런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분은 굉장히 강렬하게 그거를 어필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호 같은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호는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호의 영혼의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그림은 위안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시였거든요. 그리고 고호의 그 아빠는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그림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카소는 아빠가 화가였었는데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고우가 어릴 때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자기가 그림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왔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고우가 탁월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고우가 어릴 때 그림 보면은 완전히 이게 어린 애가 그린 거냐, 이거는 어른이 그린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이제 아이같이 그리는 게 고우가 원했던 그림이었어요. 진짜 천재들은 그런 속성이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화가들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전설이 되고 나면은 옛날부터 그렸던 스케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런 미술가인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호의 그림을 보면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정말 노력이 어마어마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고호가 프로방스에서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 대부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고호는 20대 후반에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그 프로방스에서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림의 풍경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호가 이제 그 주로 그렸었던 프로방스에 가가지고 낱낱이 이제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서관에서 늘 그 탐구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내가 제일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먼 곳이었지만 찾아가서 고호의 흔적들을 찾았죠. 그리고 밤의 카페가 그려진 곳과 이 뒤에 있는 롱강이 그려진 곳을 전부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어떤 낭만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숭고함 같은 것도 동시에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호의 정신으로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피카소의 정신으로 살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도 접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을 기반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왜 정치가라는 것은 이게 행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카소처럼 이렇게 어떤 야망이나 물욕적인 곳에다가 목표를 두게 되면은, 목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것도 쉽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물욕적인 사람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원하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는 그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정치꾼이나 정치 양아치는 돈을 통한 자기의 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정치하는 젊은 어떤 정치가가 미래가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정치 양아치가 될 것이냐, 정치가가 될 것이냐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편인데요.
이제 이준석이라는 애는 저는 이제 늘 눈여겨봤었어요. 걔를 30대 지금도 아직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부에 이제 완전 바짝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가 되긴 글렀고 정치 양아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말을 정말 잘하죠. 근데 그만큼 말을 잘하는 유튜버 스타가 한 명 있더라고요. 억투브라는 유튜버인데요. 자꾸만 이 컴퓨터를 열면은 윽윽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떠 있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지 완전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말 너무너무 잘하고 또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에요. 20대 같은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 목소리, 내 생각을 근데 시원하게 얘기해주네. 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완전히 이제 그러면서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얘가 이제 물욕의 화신이더라고요. 하필이면. 근데 아무래도 물욕의 화신들은 훨씬 더 사람들을 끌기가 좋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워낙에 달콤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얘도 이제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대부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억투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정치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영향력을 20대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을 했어요. 물론 나도 재밌고 속 시원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의 화신이다. 나는 떳떳하다. 내 욕망의 화신이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더 큰 어떤 파장을 계속 불러 일으킬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이 20대를 생각해보니까 나도 억투브하고 비슷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만큼의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나의 20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이제 난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이제 모임을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뭐 이제 어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반쯤 되고 반쯤은 이제 영어를 쓰는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 다 굉장히 교수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해가지고 돈이 많다는 겁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죠. 갔는데 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완전 별 5개 호텔에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제 완전 아침 뷔페를 먹는데 나는 얼마나 그 뷔페가 프레시하고 있잖아요. 막 크루아상 있잖아요. 그거는 또 막 바삭바삭거리고 맛있고 막 커피도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고 딸기도 맛있고 막 있잖아요.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특급 호텔 별 5개니까 당연히 잘해주죠. 바다가 쫙 보이는 데서 이제 그렇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식사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또 저명한 인사들이 쭉 깔려 있다 하니까 전부 다들 나이도 내보다 훨씬 연배인데 내가 20대에 거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언젠가는 미국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주로 막 미팅을 하는데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도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왜 기분이 또 더 좋았냐면은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를 주재할 때 항상 유머를 섞어서 한다는 게 일종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알맹이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영어를
차 안에 운전을 하면서 틀어놓고는 막 즐거워했었죠. 언젠가는 내가 미국 갈 거다. 지금 이제 진짜 여기 살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20대였으니까, 그냥 그 기대감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어시됐어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어시된다는 표현을 안 냈지만은, 나는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최고 이제 좋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진짜 세상이 무서운 게 없는 20대였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나는 마이드스의 손이야. 완전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행동을 해서 내가 이제 그쪽에 초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굉장히 연배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지만 내보고 자격 있다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더욱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호의 정신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물론 나는 그때 팡세 정신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에 팡세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제2의 창업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제2의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뭐 오프라인을 나중에 완전히 잡아먹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너무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어요. 나는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패착,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죠. 그리고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서 또 잘 몰랐어요.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 굉장히 사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좀 휴지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도서관에 처박히기 시작했거든요. 핸드폰 뭐 다 단절, 친구들과 단절, 그냥 완전히 이제 도서관에 처박히면서 그때부터 주로 이제 내가 집중하게 된 것이 역사 쪽이었는데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양 역사에 관심이 많게 되잖아요. 정치 쪽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점점점 더 빠지게 되지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눈을 안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내가 다 추적하리라 하는 비전 같은 것도 생겼어요. 내가 이런 이론만 얻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런 추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를 얻고 싶다는 생각에 프로방스도 갔고 말라가도 갔거든요. 고야가 태어난 곳도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깨우친 것은 뭐냐면은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깨우쳤죠. 지금 스페인 그 피카소가 태어난 스페인은 지금도 계속 완전히 정치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돈의 화신들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복지도 안 좋아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하죠. 시골로 들어가면 고야가 사는 그 동네 시골로 들어가면 정말 너무너무 후져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농경지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집이 아무런 집 자체는 잘 안 보여요. 워낙 늙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농사 짓는 옆에 왜 이렇게 지어놓는 간단한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프로방스 같은 데 가보면은 완전히 진짜 예술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조그만 거 하나를 지어놔도.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에 가보면은 완전 허접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도 황폐하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를 가보면은 너무너무 복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 같은 것도 완전히 사랑이 넘쳐나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예술가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예술가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억튜버 같은 이런 그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이 여기 완전히 그냥 그 돈에 매몰돼가지고 그 완전 부의 화신으로,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가 컴퓨터에 올라와서 봤는데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라는 그 아파트가 완전히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가는 곳인데 뭐 거기에는 뭐 스시가 뭐 하나에 얼마고 뭐 회원이 아니면 못 먹고 뭐 아파트가 뭐 45억인데 뭐 좁은 평수가 그런데 넓은 평수가 어떻고 뭐 완전히 그냥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글라인드 돼가지고 없어지는 완전 짱이다 하면서 막 부럽다 막 끝없는 부럽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억투브라는 그 청년이 부럽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자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신 있다. 난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보였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밑에 댓글이 그러니까 비슷한 억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 거잖아요. 부럽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정치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부의 분배를 똑바로 해가지고 예, 완전히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정치 부의 황금 만능주의, 부의 화신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나라가 정말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이 안 되면은 굉장히 불행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범죄도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45억짜리 아파트가 좁은 평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져가지고 조울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기꾼들이 넘쳐나니까. 45억짜리 아파트 조그만 거 그렇게 비싼데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양아치가 돼가지고 완전히요. 사람들이 등을 쳐가지고 대기업에 빌붙어가지고 이재용한테 돈 받아서 아니면 억투브처럼 이렇게 진짜 이런 애들은 실력인 거죠. 실력인데 어쨌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럽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이런 청년이 부의 화신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문제의 기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이런 고호 정신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퍼져 나가면서 경쟁을 통해서 정오를 붙일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함께 잘 살자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정신병 환자가 가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정신과 의사는 그분은 이제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보통 마음만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에 산다지만 환자들은 조울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성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 그러면 또 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게 근처에도 못 갔다 하면 또 우울증과 조울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격차를 더욱더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행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것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임금 문제도 있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세금도 없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저것끼리 싸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나올 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또 정부가 오히려 또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건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돈이 나왔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신문에서는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면은 분명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재민 사건도 마찬가지죠.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오해가 있나 본데 하면서 이 청년에게 오히려 공익 제보를 해줘서 고맙다. 그렇다면은 뭘 오해했는지 뭐가 시스템이 이런데 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자체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런다 공익 제보 자체는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이 청년을 오히려 기재부에서 완전히 이재명 도지사님이 정치판에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든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 김태우라는 사람도 완전히 거기서 청와대에서 그래 오래 있었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꼴랑 이제 몇 년밖에 일을 안 한 이 진짜 새파란 청년은 굉장히 충격받아요. 완전 정치꾼들 몰아가듯이, 세월호 몰아가듯이, 박근혜 몰아가듯이, 문재인 대통령 몰리듯이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 몰아가듯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새벽에 이 청년이 혹시라도 죽었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했었어요. 이래 되면은 완전히 또 쓸데없는
그 논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치가 또 발목을 잡히면서 완전히 민심이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살았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오히려 나라에서 공익 제보가 고맙다. 그러나 뭐가 문제고 뭐가 네가 잘한 것이며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